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회장 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수입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쿄올림픽 입장권 환불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스포츠 상황도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북한의 스포츠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현재 스포츠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상임연구원이자 연세대 체육융합과학선도연구소 연구원인 김상윤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프고 이런 식으로 우프고 원래 북한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백두산상이라는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네. 2월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2월과 4월, 5월 시즌으로 통해서 스포츠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군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북한에서는 미치는 후과가 영향력이 다른 국가보다 크니까. 그런 일은 그거는 유언비어인 것 같아요. 전혀 없고요.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앞에서 국가 대표팀들의 대항전 같은 게 북한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상교육 같은 거를 아침에 해요. 한 3, 40분씩. 예를 들어서 러시아 팀이 온다. 그러면 걔네들은 공산국가니까 괜찮긴 한데 뭐 이렇게 발언상 주의해야 되고 이런 물질을 받으면 안 되고 문화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일성 배지를 상대 선수가 달라고 하면 주면 괜찮아. 주는 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서적을 얻어달라던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무슨 돈을 받는다던가 하게 되면 징계를 먹겠죠. 뭐, 너 반성문 얼마 쓰고, 뭐, 봉사활동 같은 거, 뭐,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지 말고, 운동하는 시간에 무슨 거 해가지고, 정치학습 같은 거 써서 내라, 뭐, 이런 거 주지. 아오지탕과 그렇게 하게 되면, 아오지탕이 얼마나 크게 되냐면, 아마 서울보다 더 커야 돼. 아오지탕은 그 인구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아오지라는 데가 인구 4만도 안 되는 데야. 네. 그러니까 얘처럼 뭘 잘못하면 처형하고 뭐 예를 들어 처형하고 아오지탕을 보내잖아. 그러면 지금 400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한 몇백 명밖에 없을 거야. 뭐 못생겼다 죽이고 잘생겼다 죽이고 그다음에 기분 나쁘다 해서 죽이고 하면 뭐 누가 남겠어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내가 얘기했지만 외교적인 것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나 이런 데는 조금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장개석이가 만든 나라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올 때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좀 심해요. 남한하고는 원래 눈길도 주지 않고 그것도 저기 안 하죠.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남한의 복싱은 북한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들어와는 게 옛날에는 북한이었는데 북한 다음에 지금 중국 애들, 인도 애들, 이렇게 우리나라 복싱이 좀 쇠퇴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이 됐는데 남한 애들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긴 해. 제일 신경 쓰는 게 미국 애들이랑 일본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아마추어 복싱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떤 그 적대 국가의 어떤 두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한국 애들은 우리라고는 게임이 안 되기는 얘네 신경 안 쓰는데 일본 애들 할 때는 정말 피 튀겨요. 정말 피 튀기면 하죠. 가만 뭐 이기면 완전히 공이 따로인데 이제 맞고선 어디 찌질하게 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저는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링 밖으로 던져버렸거든요. 던져버려가지고 시합이 다 중단됐는데 거기서 뭐 감독이 막 스포츠맨십이 없다고 욕은 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 먹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잘했다고 일본 애들이 너무 얍삽하고 그래 내가 봐도 얍삽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뭐 그렇게 아오지를 보내거나 뭐 사냥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축구 리그에 대한 중계를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평양과 평안남도를 위주로 해서 평안도 지방을 위주로 해가지고 방송되는 주말 정도 배속되는 만수대 채널이 있습니다.
만수대 채널에서 보통 주말에 유럽 축구 리그에 대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녹화겠죠, 대부분이. 예. 그래서 유럽 축구 리그는 굉장히 북한 선수들이 90년대, 뭐 80년대 이때만 해도 뭐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국을 막고 이적을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그 유벤투스 팀에서 활약하는 우리 한강성 선수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체육을 통한 외교적 문화를 형성하고 또 외교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유럽 축구를 리그라든가 다양한 선수들을 북한이 지금 파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라든가 축구를 통한 경기 중계라든가 하는 것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자주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은 전민 무장화, 요새화 뭐 이런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총 쏠 줄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가 나오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 돼. 공항선수권대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10월 중순부터 시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조금 편안하고 12월부터 동계훈련도 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군사훈련하러 가요. 왜냐하면 군대 들어갔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저 훈련소에 봤잖아요. 그것처럼 하는데 그것처럼 뭐 이렇게 막 PT 체조 시키고 그러진 않는데 우리는 PT 체조 시키면 그냥 하지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사고 나서 우리 팀이나 우리 팀이 종목 커가지고 우리 복싱만 23명이 있었는데 그 전체적 팀 하면 한 100명, 200명 넘겠죠. 사고 나고 그런 건 없었어요. 50% 안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동메달 딴 선배가 있는데 나랑 3번부터 3번 따졌다고. 걔 같은 경우는 공학선수 때 가면 등수도 못 들어. 1등부터 3등까지 있는데 3등 2명, 1등 1명, 2등 1명인데 중결승도 못 가.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그런 대우를 받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찍 은퇴하고. 나도 일찍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나이 먹을 때까지 뭐 베이징 올림픽이냐 뭐 이래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뭐 어쩌다 보면 뭐 이제 골아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강석승의 썰부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